오늘은 어디를 산책갈까나? 아유, 요새 너무 덥지 않나요, 왕자님? 장마철이라 숲속 산책하기도 좀 그렇고. 어디 보자. 지도 좀 펴봐라. 저기 어때? 저기 새로 생긴 맛집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면 공간 산책한테 물어보죠. 그럴까? 어디 보자. 공간 산책 인상 엄청 쓰고 있는데 공간 산책 때 어딜 가야 할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좋았어. 이럴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물어보자고. 안녕하세요. 공간 산책입니다. 오늘은 하수도를 지나쳐 서울 지하철 2, 6호선 신당역 2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번 출구로 나와 바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꼴뚜기들 말처럼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숲속 산책도 조금 힘들고 아직 계곡을 가기에는 물이 조금 차가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구경거리도 있고 옛 추억도 떠올릴 수 있는 도심 속 산책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출구에서 나와 아주 조금만 걸으면 앞쪽에 시장 골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들을 곳은 바로 서울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신당중앙시장으로도 불리는 서울중앙시장입니다. 서울중앙시장은 최근 여러 유튜브에 많이 소개되기도 하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해졌는데요. 다양한 먹거리와 맛집은 물론 재래시장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시경님의 유튜브에 소개된 맛집들도 있는데 지금 보이는 옥경인의 건생선은 인기가 너무 많아 이렇게 대기 공간도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유명해지기 전에는 몇 번 왔었는데 지금은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네요. 하지만 중앙시장은 이렇게 유명한 맛집 이외에도 골목골목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데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맛있는 보리밥과 쌈밥을 먹을 수 있는 보리밥 골목도 있고, 또 밤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힙한 느낌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술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이 근래에 유명해진 것 같지만 사실 서울중앙시장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앙시장의 맛집 소개가 아닌 시장 골목골목들을 돌아보며 중앙시장의 역사와 추억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근처 동네의 추억들이 듬뿍 담긴 옛 사진들도 보여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이곳에 성동시장이 들어섰는데 그때의 성동시장은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보다 더 많은 점포를 갖춘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성동시장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후 성동중앙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서울 시민이 먹는 양곡의 약 70% 이상을 거래하는 대표 양곡시장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중앙시장에는 이렇게 쌀가게와 이런 기름집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시지 않으신가요? 깨볶는 냄새가 솔솔 나서 구독자님들께도 전달해드리고 싶지만 영상으로 냄새를 전해드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실컷 맡고 가겠습니다. 또 이곳은 싸정거리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청년 시절 이곳에서 일하며 현대신화의 발판을 닦았다고도 하네요. 하지만 계속될 줄만 알았던 양곡시장의 호황은 안타깝게도 지속될 수 없었는데요. 1965년 정부에서 쌀값을 비롯해 서울 시민이 먹는 쌀의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정보미를 방출하면서 양곡시장으로서의 중앙시장은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중앙시장에 있던 양곡점들이 당시 서초동에 있던 양곡도매시장으로 대거 이전하였고 이렇게 양곡시장으로서의 중앙시장은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었죠. 이후 교통과 유통의 변화로 인해 양곡시장으로서의 전통마저 잃어가던 중앙시장은 커다란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장로의 개통과 함께
그릇 및 주방기구 공장들이 몰려들면서 전국적인 주방 및 가구 거리로 거듭나게 되었고, 게다가 90년대에 들어 외식 문화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 주방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중앙시장은 주방기구와 가구 거리로 특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혼 때 가구 사러 아내와 함께 왔었는데 그땐 이 동네의 가구 상점이 왜 이렇게 많나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이제야 의문이 조금 풀렸네요. 설마 저만 몰랐던 거 아니겠죠? 추억과 함께 동네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익한 채널 공간산. 아유, 얘 또 이런다. 하지만 요새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새로 창업하는 가게들이 줄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예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가구 거리를 조금 둘러보고 다시 중앙시장의 메인 거리로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쪽 골목들을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중앙시장의 메인 거리를 기준으로 좌측이 싸전거리와 가구거리였다면 메인 거리의 우측에 있는 골목들은 각종 해산물과 닭 부산물, 그리고 돼지 부산물 등 다양한 품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전 중앙시장 근처에는 포장마차가 많아 이곳에서 재료들을 많이 구입해갔기에 자연스럽게 포장마차의 안주거리 재료 상점들이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순대 참 좋아하는데. 아, 맞다. 여러분들은 순대 뭐에 찍어 드시나요? 소금, 새우젓, 막장, 초장. 저는 주면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하하. 오늘은 제가 평일 오전에 방문하여 영상에는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저녁 때 오시면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성시경님 영향력 하나로 시장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숨겨진 맛집들을 이제 줄을 서지 않으면 갈 수 없게 되어 아쉽기도 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나만 알고 있는 맛집이나 더욱더 숨겨진 맛집을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우리끼리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앙시장에는 또 다른 구역인 지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곳은 바로 신당 창작 아케이드입니다. 신당 창작 아케이드의 본래 이름은 신당 지하 상가였는데요. 이곳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한복과 이불, 그리고 포목점과 함께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많이 있어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크게 번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80년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개통으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바로 지하상가가 신당역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기게 된 것은 물론 한복 소비의 급감과 함께 대형 마트의 등장으로 인해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그 후 서울시와 상인회는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쇠락의 끝은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2009년 빈 점포를 선보아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을 마련하였고, 이와 함께 공방과 전시실들을 마련하여 신당 창작 아케이드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꾸준하게 다양한 작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쓰이면서 전시도 개최되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규모는 작지만 회센터들도 몇몇 남아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은 회와 소주 한잔 마시며 즐거운 시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른 시간에 오긴 했지만 지상시장 거리의 활기찬 풍경과는 대비되는 모습이 많이 쓸쓸하고 아쉬웠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가에 회센터가 꽉꽉 차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 되어버렸네요. 또 지하상가와 신당역을 연결하는 공사를 올해 6월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2월로 바뀌었더라고요. 어서 공사가 완공되어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저 중앙시장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 맛집 많아지면 모두가 좋잖아요. 이제 중앙시장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중앙시장의 메인 거리를 따라 쭉 올라오면 더 많은 주방기구 상점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카페나 식당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동네는 한 번쯤 무조건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한때 저도 잠깐 카페 사장을 꿈꾼 적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꿈은 접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남타커거든요. 아, 남타커가 뭐냐고요? 남이 타준 커피. 하하. 조금만 걷다가 우측에 성동공업고등학교가 보이면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곳은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인 황학동 벼룩시장입니다. 황학동 벼룩시장은 한국전쟁과 연계하여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피란민들과 월남자들이 청계천 주위에 판자촌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곳에 사는 피란민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고물상을 하거나 노점을 하며 시장이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벼룩시장은 청계천이 복개되고 3일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청계 7가와 8가 주변의 고물상들이 더욱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있던 골동품 가게들이 장안동과 인사동으로 이전하여 가게 되었고, 이후 벼룩시장은 각종 공구류와 기계류, 그리고 전자부품과 생활기기 등 벼룩시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해준 수많은 만물 노점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TV 다들 기억나시죠? 요새 젊은 분들은 저런 브라운관 TV나 오래된 카메라들을 신기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다시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도 집에 옛날 전자제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찾아서 비싸게 되팔아야지. 그걸 누가 사주기나 한대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종종 이곳에 구경 오곤 했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이곳이 엄청나게 규모가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기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곳에서 중고 세탁기인지 냉장고인지 아버지께서 구매하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 영상 보고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 벼룩시장도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청계천이 다시 복원되면서 많은 노점상들이 철거되었고, 이에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상인들은 동대문 운동장 내에 있던 풍물시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풍물시장에 입주하지 못한 더욱 영세한 상인들은 인근 동묘 쪽으로 노점을 이어갔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또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벼룩시장 상인들은 신설동 풍물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황학동 벼룩시장은 이제 몇몇의 골동품 가게와 중고 가전제품을 다루는 상점들이 남아있지만 예전의 명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그 시절 황학동 벼룩시장을 떠올리시며 추억과 함께 즐거운 산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절의 추억만큼 소중하고 그리운 건 없으니까요. 이제 황학동 벼룩시장을 뒤로 하고 다시 서울중앙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중심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과 황학동 벼룩시장을 산책해 보았는데요. 근처에는 유명한 동묘시장과 신설동 풍물시장도 있으니 함께 연계하여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장마철 오락가락하는 비를 피해 중앙시장에 오셔서 재미있는 것도 보시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옛 추억을 떠올려 보시며 즐거운 산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